안녕하십니까. 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우리 바둑격언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지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한 수를 뒀는데 그게 제 악의 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인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나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여러 명 출마를 했고, 원외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가세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초선 의원들이 이번 당대표 선출에 대거 출마하면서 당내에 새 바람을 좀 일으키고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거다, 이래서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호출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동조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비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사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오늘의 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감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곱씹어 보면은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고단수의 기성정치인 뺨치는 틀이가 술수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초선 의원이나 또 젊은 정치인들이 당대표에 나와서 해야 할 발언은 아니지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 후보를 보고 굉장히 배은망덕한 정치인으로 보는데, 이준석 전 최고, 지난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민경욱 전 의원과도 이 부정선거를 두고 또 아주 도가 넘는 설전을 벌였는데, 저는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때도 이준석 전 최고가 그래도 당에서 자기보다 선배인데 도가 지나치고 예의가 없구나, 이런 판단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 당대표 선출을 하는 과정에 지금 주호영 의원과도 비슷한 설전이 있었고요. 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간의 경선 과정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를 한번 때리고 나면 꼭 받아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안철수를 때렸지요. 이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슈마다 툭툭 건드려 보고,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빨대를 갖다 꼽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젠더 투쟁 또 페미니즘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제법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변해라 혁신해라 하는데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렇게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 그나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하니 국민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지금 20, 30대 이 투표, 특히나 남성이 거의 몰표를 국민의힘에다 줬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이준석 덕분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LH 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또 지도급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이나 정의하고 동떨어져서 이게 무너지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젊은 세대, 특히 밀레니엄 Z, MZ 세대들이 국민의 힘을 투표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무슨 이준석 덕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총장까지 호출했습니다. 자기가 지역구 선거에서 2번이나 실패하고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당대표에 아직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럼 국회의원 했나,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나왔는데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슈에 탁탁 받아치기는 잘하는데 이게 새 정치입니까? 지금 이런 논쟁이나 벌이고 있으려면은 정치평론가를 차라리 해야지요. 저는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검찰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 이런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지금 기존 정치인들을 능가하는 상당한 정치적 내공을 쌓고 있다. 이게 이준석
후보하고 비교가 됩니까? 자기가 국민의힘에 또 기존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그 해놓은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금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기본기를 쌓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나 지금 내년 대선이 그냥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한 명 선출하는 그런 선거입니까? 지금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현역 의원 35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지사가 거의 대선 출정식에 방불케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는 눈여겨볼 이해찬 전 대표, 민주당 대표, 정치적 내공이 있는데요. 이분 세력들이 전부 이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눈치 보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기를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친문 세력들도 이낙연, 정세균이 여론에서 뜨지 않는데 지금 뭐 이광재니 뭐 다른 김두관이니 후보들도 시원찮고 결국은 이재명으로 갈 것이다. 아마 저는 이해찬 전 대표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걸로 보고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양정철이나 또 박지원 뭐 유시민 할 것 없이 전부 여기에 똘똘 뭉칠 테고 사법부도 권력형 비리들 지금 거의 다 덮고 지금 유야무야한 상태에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또 박범계 이 체제에서 내년 대선을 치르면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빨리 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차선책을 선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변화를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신구간의 세대교체라도 통해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국민들이 이 우파들이 또 중도층에서 그렇게 저는 나섰다고 봅니다. 이준석 최고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뉴스에서 좀 멀어지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자기한테 메시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번 했다 이렇게 밝혔지요. 그러면서 김동연도 띄워봤다가 또 최근에는 어쩌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 당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만일에 이준석으로 되면 김종인과 교감을 해서 그런 사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잘해야 한다. 우리가 제3지대가 물론 생겨서 윤석열 총장이 둥지를 트고 그런 뒤에 서로 연대를 하고 단일 후보가 되든 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든 그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선거 경험을 많이 가지는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단일화가 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선거인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도 지금 한 명 한 명 뜯어보면요 경험이 좀 너무 사실은 일천하다. 그래서 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자칫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단순한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모델을 내놓아야 합니다. 당대표에 지금 출마한 여러 지금 의원들도 그리고 후보들이 윤석열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또 김동연을 데리고 오겠다 그거에만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저는 새 정치를 어떻게 하고 당 혁신을 어떻게 하고 어떤 비전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 해야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에 몸을 싣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